고국 여행기 2편에는 해외 거주자의 주민등록증 신청한 내용과 함께 멋진 서울로 1017 고가도로 모습을 본 감상을 담았다.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49년 전 브라질로 이민 간 나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이번 고국 여행 중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유는 두세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우리나라 국민묘지 안장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했고, 그 다음은 고국 방문 전 브라질에서 국회의원 재외국민 선거 투표를 하러 갔을 때 여권 대신 간단히 주민등록증 제시만으로 된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혹시라도 나의 마지막 인생을 고국에서 보낼까 하는 그런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혹시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은 여행글을 모두 마치는 마지막 글에 적어 놓을까 한다. 부모님의 국민묘지 안장과 관련해서는 2년 전 브라질 총영사관에 문의한 바 있지만 총영사관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개인적으로 브라질에서 해당 기관에 접속하여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나로서는 해당 기관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 4월 2일 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도착하여 지금은 숭례문이라 하는 남대문 근처의 만우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다음날 아침 7시 전 부모님의 안장건에 대해 보훈청에 직접 문의하기 위해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았다.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만우 호텔에서 서울지방보훈청까지의 거리를 네이버 지도 창에서 검색하니 2.8km가 되고 46분이 걸린다고 한다.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달라진 우리나라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걸어다니며 많이 눈에 담아가기 위해 도보로 갔다. 먼저 잠시 서울지방보훈청을 가기 전 내가 숙소로 정한 만우 호텔과 주변 거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드리려 한다. 숭례문에서 가까운 만우 호텔은 방의 사이즈가 약간 작긴 하지만 서울역과 가까워서 골랐는데 호텔의 1층과 2층에는 서울리스타라는 식당이 있었다. 저녁 늦게 도착한 호텔 식당 1층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도착한 당일 밤 1층보다 조용한 2층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다가 바깥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야경에 이끌려 밤 산책을 나갔는데 호텔 바로 앞에 연결된 멋진 이고가 도로를 보고 피곤을 잊은 채 그 끝이 어디인지 한참 걸어갔다. 세상에 이건 뭐냐? 어떻게 도심 한복판에 유리 벽면으로 된 멋진 고가 도로를 만들었을까? 걸어가면서 멋진 광경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감탄하였다. 고가 도로는 각종 각색의 나무를 심은 정원형 고가 도로였는데 밤 산책하기 좋은 이곳은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지나가는 분에게 물어보니 고가 도로의 이름이 서울로 7017이라고 한다. 난 다음날 이 길을 거의 끝까지 가볼 정도로 많이 걸어 다녔는데 여러 방향으로 펼쳐진 고가 도로는 참 인상적이었다. 고가 도로 아래로 많은 차량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밤인데도 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환하였다. 그리고 저 앞 왼쪽 편으로 서울역이 보였는데 난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좀 더 많은 것을 느껴보고자 대중교통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서울역까지 간 후 숙소인 만우 호텔까지 걸어갔다. 초행이나 마찬가지인 나는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면서도 길의 방향을 잘 몰라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지하도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고생하였는데 서울역에서 만우 호텔로 가는 아주 쉬운 방법은 옛 서울역 1호선 철도 쪽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서울로 7017고가 도로로 올라가 걸어가면 짐이 있는 사람도 고생을 안 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만우 호텔에서는 안내 글조차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긴 했다. 나같이 초행인 사람에게 길 안내가 얼마나 소중한 정보가 되며 말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 같아 이 글을 만들며 어떻게 가셔야 하는지 정보를 올려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고국 온 첫날 밤 아주 멋진 구경을 하였는데 이 한 가지 구경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뀐 모습을 체험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지 않았나 싶다. 아침이 되어 다시 한번 서울로 7017을 걸어 서울역 방면으로 가서 서울지방보훈청으로 간다.
호텔 2층으로 나가서 신서울역과 옛 서울역을 한눈에 바라보며 고가 도로를 걷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단하게 내려와 내가 알던 옛 서울역에 와서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지금은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름으로 보존이 되었다. 현재 새로 지어진 서울역은 내가 처음 보는 것인데 방금 검색을 해보니 2003년 12월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4월 3일 오전 7시 5분 서울역 앞쪽으로는 노숙자들이 있는 모습이 보인다. 보통 대로에서 노숙자 주거는 별로 보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노숙자들은 대로까지 진출하는 과감한 노력이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어젯밤에는 호텔을 찾아가면서 서울역 지하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중 지나가는 행인들과 노숙자들의 언쟁을 보기도 하였다. 보훈청을 걸어가는 중대로 변해 다른 흉한 모습을 한 건물이 눈에 띄었다.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아름다운 대로를 흉한 모습으로 만드는 이들은 노숙자들이 대로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과 별 다름없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에 눈살이 찌푸려졌다. 코로나 때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 대형 교회들이어서 더욱 그렇게 느껴지나 보다. 계속 길을 걸어가니 벽면을 그림으로 칠해둔 곳이 나왔는데 미국 외교부 하우스였구나. 길을 가다 보니 6.25 전쟁 기념관으로 가는 길이 보였다. 다른 곳은 안 가봐도 6.25 전쟁에 참여하신 아버지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 6.25 전쟁 기념관은 서울지방보훈청을 들린 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간 서울지방보훈청은 간판이 아래쪽에 조그맣게 있어 잘 눈에 띄지 않아 찾는데 조금 어려웠다. 도착해보니 영업시간이 9시였고 난 8시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 화장실에 붙여진 문구가 재미있어 사진 한 장 찍었다. 상호 존중의 문화 확산 캠페인의 글이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야, 너 당신 옛날에는 더한 일도 했어. 오늘 일찍 퇴근하네? 내일이 아닌데요? 모모는 잘하는데 너는 이라는 말이란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오늘 수고 많았어.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어. 이번 일은 자네 덕분에 잘 끝났어. 너가 있어 힘이 된다.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을까? 당신은 어떤 말을 더 많이 사용하냐며 직장 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격려와 감사의 표현을 생활화하자는 것이다. 내가 사는 브라질에서는 볼 수 없는 공공장소의 한글 문구들이 나에게는 새롭게 느껴졌다. 아주 오래전, 가물가물 이런 기억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보훈청의 영업시간이 1시간 남아 출출하기도 하여 보훈청 뒷골목으로 걸어갔더니 허름한 오래된 식당이 보인다. 겉으로 대로에는 큰 건물들이 웅장하게 들어서긴 하였지만 바로 한 골목 뒤로 가면 예전 모습을 한 거리가 보인다. 35년 전통 옛집 국수라고 적힌 집인데 이런 곳은 음식이 어떨까 궁금해서 들어가 본다. 국수가 전문이지만 아침 식사로 시킨 것은 우거지국이었나? 4,000원 하는 밥이었는데 사람들이 조금 있었다. 난 밥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옛날 식당 모습이 궁금해 한 끼 하고 싶었다. 국맛과 밥맛은 좋았다. 5,000원을 집어넣고 나오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1,000원을 돌려주려 나오신다. 밥값이 4,000원이라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더 주고 나올 때는 거스름 돈은 놔두세요 하고 나오면 된다고 친구가 가르쳐 주었다. 만난 밥 한 끼를 뚝딱해 치우고 보훈청에 들러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부모님의 묘지 안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신청은 직접 온라인만으로만 가능하다고 한다. 보훈청에 직접 찾아가도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기에 주민등록증 신청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 날 같이 대학 다닌 절친이 있는 수원으로 갔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곳이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나야 뭐 예전에도 어디서 발급하는지 모르니 친구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수원에는 관광할 곳이 많았지만 주민등록증 발급이 우선이고 신청 후 발급에 몇 주가 걸릴지 몰라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려 친구의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광교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광교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였더니 대부분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모두들 친절하였다. 서울의 보훈청 직원들도
대부분 젊은이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대부분의 인력이 젊고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졌다. 신선한 바람인가? 아니면 중년들이 뒤로 물러난 세대인가? 이렇게 난 공공기관을 다니면서도 많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다. 젊은 직원들은 나처럼 60살이 넘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도 처음 보았고, 또 해외 거주자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신청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는지 관련된 책을 뒤지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알아보는데 그리 쉽지 않았던 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전입신고라는 거주지 변경신고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나의 전 거주지가 그들의 전산 시스템에 없었기에 한참을 찾게 되었다. 그들의 말로는 1990년 전산화 시스템으로 바뀌는 가운데 기록 등록이 안 되어 찾을 수 없었는데 부모님의 기록을 바탕으로 찾아낸 이전 주소가 서울 사당동이었다고 하며 사당동에서 잘못된 등록을 제대로 고쳐주어야 자신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저쪽에서는 이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등 제대로 빨리 해주지 않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한다. 그리고 경찰청에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며 10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면서 신분 확인에도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이래저래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날이 금요일 5일이라 친구들은 오늘 해결을 못하면 다음 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발급도 늦어진다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좋으니 이 일을 오늘 꼭 해결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부탁하며 몇 시간 뒤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였다. 친구들과 함께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사진관도 찾아 사진도 찍고 이후 2시간 이상 주위를 맴돌다 갔더니 아직 해결이 안 되어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자신들이 꼭 책임지고 전입신고를 해주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 수원은 당시 벚꽃이 한창 만개되어 있었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하루 만에 벚꽃이 활짝 필 수 있느냐고 신기해하였다. 아침부터 저녁이 다 되도록 내 친구들이 고생을 하며 하루 종일 나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수고하였지만 전입신고도 못한 채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주말 난 구미를 거쳐 부산으로 떠나 화요일 9일 오후 기장의 해동용 공사의 구경을 마치고 어딘지도 모를 해변가를 열심히 걷고 있었는데 친구가 광교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가 되었다고 연락 왔다며 빨리 근처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라고 한다. 나는 인근을 검색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제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한다고 하였더니 그곳의 젊은 직원 역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관련 책을 찾아 뒤지고 전화를 걸고 하더니 전입신고가 된 것을 확인하고 또다시 지문 채취를 하고 신청을 마치면서 바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있어서 참 편리하였고 방문한 곳마다 직원들이 친절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주었다. 브라질에는 뽀우빠 템포라는 행정센터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아 사람이 늘 붐비고 예약도 힘들어 이런 곳에 가는 것은 마음먹고 작정하고 가야 한다. 아, 드디어 고생 끝에 신청을 마쳤다. 다 친구들 덕분에 가능했다. 이렇게 자세히 글을 만들어 올리는 것은 해외에서 나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아 정보 차원에서 글을 올리는데 이민 간 지 오래된 사람들은 전산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전입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이를 알고 가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적어놓는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가 진짜 유용한지 은행 가서 환전할 때 여권 대신 신청서를 내밀었더니 유효했다. 유효기간은 한 달이라 아마 그 전까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겠지 하며 기다렸는데 브라질로 다시 귀국하기 며칠 전 2주 만에 발급이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같은 주소지에 적힌 친구가 대신 찾아주었다. 주민등록증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거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신분 확인과 함께 지문 확인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니 이제야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나 하는 실감이 나는 것 같다. 고생한 나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다음 글은 고국에 도착한 후 전화카드 구매와 사용의 장단점 그리고
대중교통과 관련한 내용을 써보려 한다. 오늘도 이 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차우.